먼지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중국 남부의 한 소수민족 마을은 늘 그랬듯 평화로웠다.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 만든 지붕 아래 린슈화는 낡은 스케치북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구릿빛 피부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건강하게 빛났고 까맣고 깊은 눈은 세상을 담는 캔버스처럼 반짝였다. 마을 축제 때 슈화가 대나무와 들꽃으로 만든 용 조형물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고 원로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재능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가난했지만 슈화의 꿈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어느 날 붉은색 합격 통지서가 슈화의 손에 쥐어졌다. 상하이 미술학원 슈쇼연 디자인과 중국 최고의 예술대학이었다. 낡은 집안은 기쁨과 동시에 깊은 한숨으로 채워졌다. 우리 슈화가 해냈구나. 아버지의 갈라진 손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서렸다. 거대한 도시 상하이, 그곳은 슈화가 지금껏 살아온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기차는 며칠 밤낮을 달려 슈화를 상하이에 내려놓았다. 끝없이 솟은 마천루, 현란한 네온 사인, 숨 막힐 듯한 인파. 슈화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 같았다. 상하이 미술학원 캠퍼스는 또 다른 거대함이었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과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가 공존하는 곳. 그곳에서 슈화의 수수한 옷차림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유독 눈에 띄었다. 하얗고 세련된 도시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첫 수업,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벽, 슈화는 그것을 직감했다.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한 무리의 중심에는 왕밍이 있었다. 그는 마치 빛을 발하는 듯했다. 최고급 브랜드의 옷, 값비싼 시계,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그 관심이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디자인과 내에서 그는 황태자로 불렸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 그리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재능까지. 슈화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움과 냉소적인 눈빛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의 예감처럼 슈화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첫 번째 주요 과제는 도시의 재해석이었다. 슈화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의 고향 마을과 상하이라는 거대 도시의 대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외와 희망을 담은 콜라주 작품을 준비했다. 발표 날 긴장된 마음으로 단상에 선 슈화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녀의 작품이 스크린에 비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독창적인 구성, 강렬한 색감,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감성. 몇몇 학생들의 눈이 빛나는가 싶었지만 그 순간 왕밍의 목소리가 그 모든 것을 깨트렸다. 이게 도시의 재해석이라고? 글쎄, 내가 보기엔 그냥 시골 풍경에 도시사진 몇 장 오려 붙인 것 같은데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세련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군. 우리 학교 수준에 맞는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키득거렸고 몇몇 교수진조차 왕밍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슈화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작품은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미숙한 시골뜨기의 치기로 낙인 찍혔다. 그날 이후 왕밍의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교묘해졌다. 슈화의 사물함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열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아끼던 디자인 도구가 사라지기도 했다. 밤새 작업한 파일이 다음날 아침이면 감쪽같이 손상되어 있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익명의 SNS 계정에는 촌뜨기 장학생 실력도 없으면서 나대기는 피부색만 봐도 답 나오지 않나? 쟤 때문에 우리 과 수준 떨어진다 같은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조롱과 비난이 가득했다. 슈화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식당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심지어 기숙사 복도에서도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건강했던 구릿빛 피부는 이제 차별의 낙인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슈화는 문득 깨달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들의 편견과 오만함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 다시금 강인한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왕밍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슈와의 밤은 더욱 길어졌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자신의 사물함 주변을 셔츠 기스로 얼굴을 가린 채 어슬렁거리는 왕밍의 추종자, 작업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는 흐릿한 인형. 증거는 희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왕밍과 그의 무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슈화에 대한 경멸과 조롱,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골탕 먹일지에 대한 악의적인 계획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기를 쥔 슈화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러던 중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과 남학생 리웨이였다. 그 역시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처음에는 왕밍의 눈치를 보며 슈화를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불의에 맞서는 슈화의 모습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몰래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슈화에게 리웨이가 조용히 다가왔다. 내가 좀 도와줄까? 나 컴퓨터는 좀 다루거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따뜻했다. 리웨이의 합류는 천군만마와 같았다. 그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왕밍의 SNS 계정 뒷조사를 통해 익명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린 IP 주소를 추적했고 왕밍이 학교 내부망을 통해 슈화의 작업 파일을 손상시킨 정황 증거를 찾아냈다. 슈화는 리웨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한편 디자인과의 소장파 교수인 장 교수 역시 슈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하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슈화의 작품 속에 담긴 독창성과 진정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왕밍과 그의 배후에 있는 학교 내 기득권 세력의 부조리함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장 교수는 직접적으로 슈화를 셔츠할 수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에게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거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 힘을 써주었다. 린슈화 학생, 자네의 작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네만의 이야기가 있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가장 큰 무기일세.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의 목소리를 내게. 장 교수의 말은 슈화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왕밍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슈화를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더욱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례 디자인 공모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공모전의 수상 경력은 졸업 후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에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왕밍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한편 린슈와의 출품작을 아예 접수 단계에서부터 누락시키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계획을 세웠다. 슈화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공존이라는 주제로 공모전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소수민족의 전통 문양과 현대 도시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형상화한 것이었다.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작품을 보며 슈화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공모전 마감일 아침, 그녀의 작업실에 보관해 두었던 작품이 처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날카로운 것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고 정체 모를 액체로 얼룩진 작품. 슈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리웨이가 다급하게 슈화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슈화, 이걸 봐! 왕밍이 자기 작품이라고 제출한 거 그거 표절이야! 내가 원본을 찾았어. 리웨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USB 안에는 왕밍이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화려한 디지털 아트 작품과 몇 년 전 해외 무명 디자이너가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작품 이미지가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구도, 색감, 심지어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명백한 표절이었다. 슈화의 눈이 번뜩였다.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니었다. 왕밍의 모든 것, 그의 명성, 그의 권력, 그의 오만함이 모두 거짓된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증거였다. 슈화와 리웨이는 밤을 새워 왕밍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왕밍이 지난 몇 년간 발표했던 주요 작품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심지어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졸업한 선배의 졸업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해외 공모전 수상작을 교묘하게 베껴 교내 상을 휩쓴 과거까지. 심지어 학생 회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왕밍은 자신의 실력 부족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황태자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짓밟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양 중 하나가 바로 린슈화였던 것이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독립적인 태도가 왕밍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터였다. 슈화는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무대는 왕밍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곳이어야 했다. 며칠 후 열릴 학교 최대의 축제, 연례 디자인 페스티벌 및 시상식. 그곳에서 왕밍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슈화의 가슴은 분노와 동시에 뜨거운 결의로 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연례 디자인 페스티벌 당일, 상하이 미술학원 대강당은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디자인과 학생들, 교수진, 학부모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까지 모두가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밍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해 보였다.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그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처럼 여유롭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가장 좋은 자리에 전시되어 있었고, 올해 최우수 디자이너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린슈화는 강당 한쪽 구석,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리웨이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장 교수는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슈화는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고 각종 상들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올해의 최우수 디자이너상, 영광의 주인공은 왕밍 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왕밍이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먼저 이 영광을, 왕밍이 수상 소감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강당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더니 이내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영상의 내용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경악으로 바뀌어갔다. 스크린에는 왕밍이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과 해외 디자이너의 원본 작품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었다. 이어 그가 과거에 발표했던 다른 작품들의 표절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졸업한 선배의 작품을 도용하는 장면, 다른 학생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화 내용, 심지어 학생 회비를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은행 거래 내역까지. 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왕밍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단상 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부모는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렸고, 학교 관계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 눈치만 살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왕밍이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내까짓게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까? 그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왕밍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린슈화를 조롱하며 나누는 대화였다. 그 촌뜨기, 피부색부터가 재수없어. 저런 것들은 우리 학교 물 다 흐린다니까.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그의 비열한 목소리와 함께 슈화의 어두운 피부색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고스란히 공개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강당 곳곳에서 분노의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왕밍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린슈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단상 아래 왕밍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슈화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결코 영원히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슈화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부당하게 고통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은 피부색이나 배경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슈화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린슈화의 용기에 대한 찬사이자 왕밍의 위선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왕밍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황태자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그날 이후 상하이 미술학원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학교 측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왕밍의 모든 비리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는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학생회비 횡령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의 가문 역시 사회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고 학교에 행사하던 부당한 영향력도 모두 잃게 되었다. 온라인에선 상하이의 수치 왕밍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오르내렸다. 반면 린슈화의 용기와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가 훼손되었던 공모전 작품은 장 교수의 도움으로 복원되어 다시 심사를 받았고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녀의 작품은 차별을 넘어선 희망의 메시지라는 찬사를 받으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무명의 시골 소녀에서 중국 디자인계에 떠오르는 셔츠이 되었다. 학교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 교수는 학내 부조리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왕밍의 몰락을 지켜본 학생들 사이에선 더 이상 배경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진정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리웨이는 린슈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 디자이너로 함께 성장해 나갔다. 과거 왕밍의 무리에서 린슈와를 외면했던 샤오리는 어느 날 슈화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슈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깨우쳐준 것 같아. 슈화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린슈화는 상하이 미술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브랜드를 론칭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국제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향과 비슷한 환경에 가난하고 소외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햇살 좋은 봄날, 상하이 번화가에 위치한 린슈화의 디자인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새로운 컬렉션 디자인을 구상하던 슈화의 얼굴에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따뜻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을 열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